여러분 안녕하세요, 광T입니다. 자, 오늘 국어서 재밌게 봅시다. 오늘은 5단원에서 7번째, 8번째 시간이에요. 자, 한번 가볼까요? 우리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글가랑 나를 보면서 글을 읽고 그 글쓴이의 주장을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졌습니다. 네, 이어서 자,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3가지 선생님이 적어줬었는데 2개는 교과서에 있었고 1가지만 선생님이 적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3개. 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글쓴이가 여러 번 강조해서 사용한 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확인하면서 글쓴이의 주장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 살펴보는 거, 이렇게 3가지를 주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은 또 회의에 혹시 참여했던 경험이 있나요? 학급 회의도 있었죠? 그런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낸 적이 있다면 의견을 낼 때 어떻게 했었나요? 의견과 함께 제시할 때 뭘 얘기했었죠? 보통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 같은 그런 근거를 제시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런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볼 겁니다.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며 글 읽는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164쪽부터 169쪽까지 꽤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도 차분히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작권에 대한 경험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절이 뭔지 아세요? 표절이라는 거는 시나 글, 노래 따위를 지을 때 남의 작품을 일부러 몰래 떠다 쓰는 걸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몰래 사용하는 것, 이것도 해당하지요. 만약에 친구가 나의 글을 베껴서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어때요?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죠? 왜 그렇죠? 글을 베낀다는 거는 일단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나의 글을 베꼈다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친구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까닭으로 잘못된 겁니다. 넘어가서 자, 광고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불법 다운로드, 우리의 양심도 사라집니다. 이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은 상세 설명란에 한번 적어둘 테니 꼭 보고 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잘 보고 오셨나요? 그렇다면 1번과 2번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면 적어보는 거예요. 먼저 1번부터 갈게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였죠? 하고 싶은 말 뭐였을까요? 바로 저작권을 지키고 저작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자,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랑 관련된 경험이 있나요? 저작권을 잘 몰라가지고 함부로 사용하는 경험. 선생님 어렸을 때 뭐 과제, 글을 쓰는 거였는데 거기에 출처 이런 거를 안 밝히고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적어보시고요. 없으면 없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쓰기 윤리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여러분들 165쪽인데요. 5쪽부터 166쪽까지 긴 글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 겁니다. 제목은 글을 쓸 때에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입니다. 자, 우리 이거 읽고 나서 이렇게 질문 만들 거기 때문에 내용 잘 파악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으시죠. 글을 쓸 때에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글을 쓸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규범을 지켜야 한다. 글을 쓸 때 남의 글을 베껴 자신이 쓴 글인 양 속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처럼 거짓으로 꾸며 글을 쓰는 사람도 있다. 또 읽는 사람이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글을 함부로 쓰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모두 글쓰기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이처럼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범을 쓰기 윤리라고 한다. 글을 쓸 때 흔히 글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무리 잘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쓰기 윤리에 벗어난 글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을 살펴보자. 첫째,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무엇보다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쓰는 경우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과학자가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돋보이게 하려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결과를 부풀려서 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자. 이것은 과학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보고서를 읽는 모든 사람을 속이는 일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듯 쓰기 윤리의 시작은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진실하게 쓰는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이나 정신피해를 줄 수 있다. 글을 쓰려고 어떤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쓴 부분과 자료에서 인용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표절이 될 수 있다. 너무도 뚜렷하게 의도가 있는 표절이면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준다. 예를 들어 어떤 작가가 오랜 시간 힘들어 쓴 이야기책이 유명해졌는데 어떤 사람이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책을 만들어서 판다면 어떻게 될까? 이야기책의 원래 작가는 그만큼 돈을 못 벌게 되고 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친구가 내가 쓴 글을 읽고 내 글과 비슷하게 써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해 본다면 저작권을 존중해 쓰기 윤리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나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글로 써서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 글을 함부로 헐뜯어 쓰기 윤리를 어기는 행동도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셋째,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화 발전을 막는 일이다. 글쓰기는 사람들이 생각을 함께 나누게 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허위로 글을 쓰는 사람이 많다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글의 내용을 믿을 수 없게 된다. 또 여러 사람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글을 베끼려고 한다면 인류의 문화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사회 전체에 혼란이 커지고 우리나라의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다른 사람 글에 예의 있게 반응하는 것 또한 사람들에게 창작 요구를 북돋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았다. 쓰기 윤리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 우리가 쓰기 윤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거짓된 내용은 쓰지 않아야 한다. 또 다른 사람들에도 예의 있게 반응하고 읽는 사람을 배려하며 글을 써야 한다. 네, 여러분 잘 읽어보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질문과 그리고 그 친구의 경험이나 다짐을 묻는 질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작성!
작성. 다 하셨다면 선생님이 만든 질문에 한번 답해 봅시다. 첫 번째, 쓰기윤리란 무엇이었나요? 쓰기윤리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쓰기윤리는 거기 165쪽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범을 바로 쓰기윤리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쓰기윤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지켜야 하는 까닭은 바로 그것도 165쪽, 166쪽에 바로 착착착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기면 일단 법을 어기는 일이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 발전도 막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경험이나 다짐을 묻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 만약 누군가가 쓰기윤리를 지키지 않아 우리가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떨래요? 그리고 쓰기윤리를 지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의 다짐은 어떨지. 당연히 여러분들마다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에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생각하고 말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글쓴이 주장 파악하기입니다. 자, 이 글에서 가장 많이 쓴 낱말은 무엇이었나요? 많이 쓴 낱말은 바로 쓰기윤리, 그리고 보호, 지키자,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글에서 먼저 본다면 총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문단 구분하실 줄 아시죠? 문단은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바로 짠! 5가지가 있겠습니다. 뿅뿅뿅뿅뿅. 그럼 각각 5개 문단에서 한 개씩 찾아볼게요. 자, 중심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었는데 중심 내용을 찾을 때는 그 문단의 처음이나 아니면 끝에 살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는 먼저 1문단입니다. 1문단에서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짠! 첫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글을 쓸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규범을 지켜야 한다. 근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 규범이 뭐였어요? 이게 바로 쓰기윤리였습니다. 그래서 쓰기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바로 딱 분명하게 있어요. 어디 딱 있어요? 바로 여기 딱 있죠. 첫 줄에 바로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도 어디? 바로 딱 여기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은 여기도 어디 있어요? 어디? 여기 바로 딱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문단은 여기도 이렇게 쫙 있습니다. 쓰기윤리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 근데 조금 보완을 해서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자고? 지키자고. 쓰기윤리를 지키자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5개의 중심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이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할 때 여러분들 글쓴이의 주장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하고 반드시 똑같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내용만 비슷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쓰기윤리를 지키자라고 단순 명료하게 딱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같나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근거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이제 16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자, 여기 보시면 주장이 뭐였죠? 아까 쓰기윤리를 지키자 였잖아요. 각각의 근거가 3개가 있습니다. 각 문단에 있어요. 볼까요? 뾰로롱. 처음에는 쓰기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이게 첫째하고 바로 나와 있었어요. 그럼 다음 뭐였어요? 바로 둘째하고 나오는 거죠. 둘째하고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쓰기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이나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럼 여기 하나 있고 2개 있고 세 번째 근거는 뭘까요? 바로 셋째하고 나오죠. 셋째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쓰기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화 발전을 막는 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각 문단의 내용은 여러분들 글쓴이 주장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 까닭은 뭐예요? 이 3가지 전부 다 쓰기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까닭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럼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법 볼까요? 자, 주장에 대한 근거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주장을 뭐 하는 근거인지 바로 뒷받침하는 근거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근거는 뭐예요? 적절한 근거 뭐 잘 뒷받침하고, 선생님 생각에는 잘 뒷받침하고 주장과 어긋나지 않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이 적절한 근거로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떨지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자,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제시한 근거가 또 주장과 어떻게? 바로 관련이 있어야죠. 아무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관련이 있어야만 근거가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시한 근거가 주장을 더욱 어떻게 더 설득력 있게 설득을 시킬 수 있을 만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제시한 근거에 무엇을 바로 알맞은 낱말을 썼는지가 중요하겠죠. 아무 낱말이나 쓰면 안 되잖아요. 근거랑 알맞아야죠. 정말 이것도 생뚱맞게 이상한 낱말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점검편 보겠습니다. 제시한 근거는 주장과 관련이 있나요? 더욱 설득력 있게 하나요? 알맞은 낱말을 썼나요? 이 글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땐 다 예, 예, 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16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자, 주장할 때 근거의 적절성을 살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두 학생은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적절한 근거가 많을수록 글쓴이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게 느껴지기 때문이야. 근거에 알맞지 않은 낱말을 사용한 것을 보니 주장도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학생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래요? 파악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거가 적절하지 않으면 주장하는 내용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근거의 적절성은 꼭 살피셔야 합니다. 아셨죠? 꼭!
이렇게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리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적절한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장이 뭐예요? 교실이나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말자예요. 그럼 이 교실이나 복도랑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큰 소리 이거 관련이 돼야겠죠. 그럼 1, 2, 3, 4 1번 교실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당연히 아니죠. 2번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칠 수 있다? 큰 소리가 떠들면 다칠 수 있나요? 당연히 아니죠. 3번 소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딩동댕. 자, 4번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자, 이거 큰 소리로 떠드는 건 사실 안전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죠. 그래서 4번도 아니죠. 그래서 적당한 거는 바로 3번에 해당하겠고요. 아닌 건 몇 번? 바로 1, 2, 4번입니다. 왜요? 주장과 관련이 없으니까요. 자, 이거 외에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큰 소리로 떠들지 말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여러분들이 편하게 써보세요. 선생님은 예시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뿅! 조용하고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선생님은 써볼래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한번 써보세요. 대신 어떻게? 내용이 주장과 관련이 있도록 적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으면 수업이 바로 끝!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면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찬성 혹은 반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워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광TV였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 선생님이 이제 사라집니다. 뿅.